사랑이야 내 사랑이야 여성국극 내 사랑이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승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 약수동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여성국극을 주제로 한 정년이라는 드라마가 TVN에서 시청률 16.5%를 찍으면서 대박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년이의 실존 인물이신 이옥천 선생님을 뵙기 위해서 이 바닥에 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인 이정섭 형님과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워낙 과묵하셔서 형님이 오늘 또 많이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아시죠? 이정섭인데 어쩌다가 제가 정말 시쳇말로 딴따라를 좋아하다 보니까는 여성국극 보고 배우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성국극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오늘 또 여기 인승일 유튜브에 또 불려 나왔는데요. 여성국극 실제적으로 무대에 올라가시는 우리 여성국극 1세대 1947년도부터 1965년 중반까지를 1세대라고 볼 텐데 아주 그냥 창성기 그 뭐 말할 수도 없죠. 그때부터 이제 쇠퇴기 현재까지도 지키시고 1년에 한두 번이지만 꼭 무대를 올리시는 우리 옥당 이옥천 선생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해 주시고. 이 두 분이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같은 점은 두 분이 다 여성국극도 연기니까는요. 다 연기를 하시고 예술을 하지만 다른 점은 이옥천 선생님은 여성이지만 남성역, 이정섭 형님은 남성이지만 여성역에 또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국극을 보고서 그렇게 공주가 여주인공이 이쁘니까 공주역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옥천 선생님은 거꾸로. 저는 중학교 때 임춘행 선생님 공연을 보고 여자가 저렇게 멋있는 남자가 될 수가 있구나. 제 성격이 좀 남자 같다 보니까 나도 얼른 커서 이제 저런 선생님같이 멋있는 남자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다가 국극 배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아주 상반된 것 같아요. 중국의 경극은 남자가 다 하고 일본의 소녀가 하면 소녀들이 다 이제 하고 이러는 것. 또 중국의 월극은 그건 또 여성만 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예, 여성만 합니다. 또 일본에도 남자들만 하는 노가 있고. 여성국극에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심취하셔서 예. 결국은 여성국극 길도 가시고 소리도 다 하시고 그러셨어요. 소리도 9살 때부터. 소리는 9살부터.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반대를 하셨어요. 많이 반대하셨죠. 그런데 단식 투쟁을 하면서 꿈을 이기셨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선생님이 스스로 단식 투쟁을 하셨을까? 아니면 어머니가 단식 투쟁해 이렇게 하셨을까? 그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가 협률사라는 단체가 있어서 남자 선생님들 또 여자 선생님들 소리 한마디씩 이렇게 하고 주고받고 하던 공연이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걸 보시고 소리를 배우고 싶었던가 봐. 근데 이제 집안이 큰일 날 집안이니까 아이고 내가 딸을 낳으면 저렇게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으셨대. 그랬는데 크면서 노래를 곧잘 하니까 저를 9살 때 김향란 선생님이라고 포항에 계셨는데 그 선생님한테 공부를 가르쳤대요. 엄마한테 들었는데 김향란 선생님은 건반에 계셨대요. 건반은 뭐 춤도 춰야 그렇죠. 되고 기회를 다 가르쳐 주니까. 뭐 이런 일 하고 이러니까 제가 9살 때 거기 이제 가서 춤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그 아버님께서는 반대하실 수밖에 없었네요. 아버지 몰래 이제 했는데 소리는 아버지를 숨길 수 있었는데 가야금을 또 배우다 보니까 아버지 보고 이제 가야금을 사달라. 그러니까 내가 가야금을 사서 뭐하냐. 나 배우고 싶어. 막 이제 졸랐죠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국악을 이제 가르치는 거 이제 들킨 거야.
그런 거 절대 가르쳐주지 말라고 어머니한테 뭐 애를 기생을 시킬래냐 막 이제 어머니하고 싸워요. 근데 이제 내가 다시 투쟁을 했지. 아무리 밥 안 먹으면 우리 아버지 저밖에 몰라 바보셔. 빨리 바보. 학원만 못 가게 하면 나 밥 안 먹어. 그리고 이제 밥도 안 먹고 막 이러니까 저러다가 어쩔까 했는데 아버지가 걱정하셨는가 봐. 이제 저를 돌봐준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기 밥 먹었나 고 애기 밥 안 먹어요 막 이러니까 큰일 나겠다 싶었나 봐 아버지가. 그럼 배워봐라 이렇게 된 거야. 생각보다 길게 하셨네, 단식 투쟁을. 선생님이 몇 남매 몇째셨나요? 우리가 사남매, 내가 막내. 근데 오빠들 둘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뭐 어릴 때 크면서도 몸은 약했지만 오빠들 하는 거만 구슬치기라든지 뭐 제기차기라든지 뭐 그건 돈도 없던 나도 한다고 막 이러고 그래. 터프하셨네요. 그렇게 컸거든. 성격이 남자 같다 보니까 이렇게 여성국극을 끌고 온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지금 형님하고 다른 것은 저 형님은 고전무용을 추신다고 했는데 그 옷을 내가 어떻게 감췄어요 그랬거든. 그랬더니 형님이 옛날에 양복 케이스 거기다 넣어서 다락에 넣는 걸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다락에 어디다 그러면 가면 어디다 감췄어요? 내 침대 밑에 옛날 군용 철 침대 밑에 거기다 보관해 놓은 건데 고2 때 드디어 방 뒤지시면서 그게 걸린 거지. 근데 아버지도 반대는 안 하고 1962년도 지금 서울시의회 그게 재건국민운동본부였거든. 거기에서 자선의 밤 할 때 부채춤을 추는데 그걸 구경으로 오셨었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형님을 꽤 아끼시고 그런 거예요. 아끼셨는데 그 시대가 그러니까 같지 않게 전준이가 양반이라고. 남들은 방자, 영원한 방자처럼 생각하는데 이도령처럼 복권 쓰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멋있고 이렇게 괴도 근엄하신 남성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요. 이도령 역보다 방자 역을 스스로 선택을 하셨는지 아니면 캐스팅할 때 방자 역을 맡으신 건지. 그거는 국극을 고집을 부리다가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고등학교에 왜 들어갔냐면 박희 선생님이 국극을 하셨거든. 지금 국립전통예술학교인데 국극, 판소리, 뭐 기악 이렇게 홍보를 한 걸 제가 신문을 본 거예요. 나 이 학교 들어가야 돼 그냥 고집을 그때부터 떠버렸지. 이제 나 국극 배우러 가려고 막 고집을 벌였어요. 이제 또 아버지를 이겼죠. 그래갖고 학교를 들어와서 딱 보니까 국극반이 없는 거야. 판소리 반만 있는데 박록조 선생님이 판소리 가르치는 선생님이셔서 박록조 선생님을 만나서 판소리를 배우고 하는데 그 2학년 때 예술제가 있었어요. 장 가르치는 지도 선생님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판소리를 나가라 그래서 우리 연극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어떻게 연극을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가 만들게요. 그래갖고 내가 만드는 게 방자전이야. 방자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예술제에 이제 발표를 했더니 그때 무슨요? 방자요. 방자전이니까 방자했지. 내가 방자하고 우리 친구 좀 잘생긴 놈 그 밤안개를 부르면 우리 현미 선생보다 더 잘 불러. 노래 잘 부르는 애가 있었어요. 너는 도령해라. 근데 너는 춘영해라. 이래가지고 내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방자전을 했는데 그때 마침 여학생들이 중학교가 있었어요. 중학교 학생들이 그냥 반해가지고 내가 학교만 나가면 언니 그러고 막 쫓아오고 막 이렇게 학교가 좀 시끄러웠죠. 그러면 그때 이미 작도 쓰시고 연출도 하고 다 하셨겠네요. 제가 했죠. 그렇죠. 다 하셨겠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 이름을 몰라도 방자야. 연극은 춘향이 하고 이몽룡이 하고 사랑의 연가지만 그걸 이끌고 페이소스가 있고 재밌게 끌어가는 건 방자거든. 선생님도 판소리를 하셨으니까 방자가 참 재밌죠. 저 방자 춘향 부르러 나간다. 두 분은 동갑이신 것 같아요. 같은 46년생이시더라고요. 이혁천 선생님 작품을 처음 보신 건 어느 작품이에요? 처음 본 게 춘향전이죠. 홍성덕 단장 서라벌 여성국극단에서
김금미 씨가 춘향이를 했고 선생님이 그때 방자를 했고 이도령은 김경수 선생하고 박미숙 선생하고 더블로 했고 그랬어요. 연습장 구경까지 가거든. 판소리는 전부 다 이 발림 안일이 또 소리 이렇게 해서 안일이는 전부 다 말로 하는데 안일이가 전라도 쪽 아니에요. 선생님이 경상도시니까 조금 안 되시나 딱 되니까 이제 좀 전라도가 되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분은 누군가 그때부터 이제 본 거죠. 두 번째 본 게 이제 안평되고 거기서는 주인공이죠. 선생님은 다 기억하시는 예, 작품이시죠? 맞습니다. 이번에 정년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2021년부터 준비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소리를 배운 것 같은데 선생님 찾아와 뵈면서 여기 와서 좀 배우고 그랬나요? 그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많이 가르친 건 아니고 그 팀들이 여기 한번 왔어요. 그 팀들이 전부 와서 노래하는 것도 보여주고 자기들 연극하는 것도 보여주고 볼 때 조금 아무래도 처음 배웠던 거니까 좀 그렇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좀 하고 노래 같은 거다 너무 길면 잘하는 노래도 좀 그런데 아주 서툰 노래에 길게 하지 말고 잘라줘라. 이제 그런 얘기도 해주고. 주요한 부분은 그래도 많이 알려주셨네요. 형님이 보시기에는 3년 연습한 그 배우들인데 소리 보기에 어땠어요? 들으시기에? 그만하면 3년 해가지고 애들 때니까 그 정도 하지 나이 먹으니도 3년은 그 소리 안 나와요. 물론 이제 남자 역을 하는 목소리 정년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그 당시 여성 국곡인들처럼 남자 창은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은 동편제라 그냥 빽빽하게 장청까지 쫙 달림이야 하면 맑게 콕 다 올라가시면 지금도 선생님이 목성대 수술을 하셔서 좀 처지는 것 같아요. 일단 하셨다 하면 올라가거든. 그렇게는 안 되지만 참 이쁘게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갑상선 나무라라고 그러고 쌍청 지르는 게 이제 여성국곡 하는 분들의 창이 대부분 오래하고 막 있다 보면 걸어지거든요. 근데 선생님 맑아요. 쑤실 때 탁 쑤시고 갈 때 다 가시면서도 맑게 상체 그냥 쭉 가시지. 소리에 대해서는 박록주 선생님이 그렇게 애제자로 아끼셨대요. 그러니까 선생님 목소리가 호방한 스타일이라고 많이 평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전공이 동편제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 동편제에 우렁차고 그러는 게 박록주 선생님이 그랬거든. 색안경을 쓰시고도 부채질고 판소리를 하시면 그렇게 우렁차셨어요. 판소리 초기에는 남명 맡기 전에 여역도 맡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방자도 주연할 때 이제 방자하고 제가 또 이제 단체를 꾸며서 어적의 흰나비 해서 조금 돌아다녔어요. 홍성덕 씨 작품을 열 몇 개를 하셨어. 그때 남주인공을 우리 이옥천 선생이 다 하셨어. 윤동주도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뭐 여성 배역은 맡으실 시간도 없으셨네요. 여성 배역을 누가 이런 분을 시켜? 여자 배역은 또 열리고 셌어. 남력이 중요하지. 아니 정섭이 형님이 학창 시절에 연극할 때 여역을 했거든요. 여역을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없죠. 그냥 뽑힐 수밖에 없는 거죠, 형님도. 선생님은 그리고 남주인공 할 사람이 있긴 있는데 선생님 같이 단단하고 오닥치게 생긴 남자가 없어. 옛사랑도 하셨고 선생님이 그 홍성덕 씨 서라벌 여성국극단 재기공연 87년도에 2차돈에 4 빼놓고 그 다음에 춘향전부터는 쭉 하셨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햇님 달님 별님은 안 하셨죠 아직? 그때까지는 안 하시고 이제. 제가 듣다 보면은 우리가 무슨 인터넷에서 구글 찾을 일이 없고요. 형님한테 전화 한 통 드리면 그냥 답이 줄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죠. 옛날부터 참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 형님은 그 연출하신 거는 사라공주하고 뭐가 있었을까요?
사라공주가 이제 정식으로 큰 무대에 화마톨에서 올린 거고, 그러다가 이제 김진의 사랑, 김진희 선생님이 은퇴 작품 비스듬히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임춘행 역을 할 사람이 김경수 선생하고 선생님하고 둘밖에 없는데, 일단은 김경수 선생님한테 진진 선생도 자기 동생이니까 부탁하고 나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어른이 몸이 좀 퉁퉁해지셨어요. 그러니까 못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선생님이 기가 막히게 해내시지. 그거 학전에서 그때 제작을 했어요. 그때가 98년도죠. 선생님이 거기를 날르듯 했어. 선생님이 그때 임춘행 역을 하신데 창부터 해서 춤부터 해서 악기, 가야금부터 해가지고 홍익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이제 연극을 좀 맛을 알겠다고 그러셨다고. 그때 그러시대. 작품 중에서 내가 흡족할 정도로 좋았던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아무래도 춘향전을 꼽죠. 그러신 것 같아요. 임춘행요. 그것도 기억이 많이. 성국곡의 비조나 마찬가지거든. 시조고. 선생님은 악역은 맡으신 적이 없으세요? 없죠. 악역은 한 번도 안 맡으셨구나. 그 임춘행 역은 그냥 악독하게 학생들 몰래 극장 갔다 늦게 오다가 들켜갖고 그냥 임춘행 뭐 화를 낸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그건 뭐 악역은 아니죠, 뭐. 선생님께서 제일 아쉬웠다고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박록주 선생님께서 인간문화재 전수생으로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는데 그걸 마다하셨어요. 그만두신 이유가 여성국국 때문에. 여성국국 바람에 여성국 흰나비 그거 꾸며서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안 돼, 못 가. 나도 젊었을 때 저 여성국국을 꾸며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네 어린 것이 어떻게 고생을 하려고 하지 마라. 또 이러시는 거예요. 다 꾸며놨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갔죠. 근데 돌아서실 때도 굉장히 큰 마음을 잡수신 거잖아요. 날쪽에 우는 것은 살 길을 걱정하여 우는 것이요 할지어다 우는 것은 내 인생을 못 잊고 가는 것이 서러운다. 여성국 때문에도 그러시지만 선생님 성격의 겸손. 박록주 선생님의 홍보가 판소리 인간문화재시죠. 조상현 선생님이 거기 계셨고, 나 중학교 2학년 때 여성국국단은 국창 박록주와 그 일행 흥보가 박록주와 그 일행부터 해가지고 내가 단체 이름을 14개를 알아요. 다 봤으니까. 설더라